대화도 또 소통도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뭐 사업을 또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일정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니까요.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게 그 화성이 어떻게 보면 도농 복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복합이죠. 서부 한번 가보셨어요? 예, 서부 많이 가죠. 네, 서부 종합사회복지관. 예. 거기가 이제 저희하고 끝과 끝이 제일 멀거든요. 저희 동쪽의 끝. 예. 그래서 서쪽의 끝이 진짜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고속도로에 동탄에서 있어서 빠져나가는 것도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가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있어서 그나마 좀 조금 이제 빨리 갈 수 있을 때 예전에는 일반 국도로에 이렇게 1시간 20분 정도 걸릴 정도로 맞습니다. 멀기도 하고 저희하고 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사업적인 부분들도 틀리죠. 이제 지역적인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이제 일단 복지관이 이제 사동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동탄 이신 도시의 좀 중앙이기도 하고 위치적으로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거점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탄 오동에도 저희가 분관 사업장이 있어요. 거기에도 직원이 5명 지금 있고 그게 영천동 이제 1단지 센터에 3명. 그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2단지 LH 2단지 그 임대주택에 거기 또 이제 저희 이제 분소 사업장으로 해가 거긴 2명. 이렇게 저희 그쪽 동탄 오동 그쪽 이제 임대단지 권역에 제가 5명이 직원이 거기서 이제 상주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4월에 오픈한 이제 동탄 7동에 있는 이제 LH 35단지 임대 사업 영구임대 국민임대 안에 있는 이제 복지관을 제가 또 분관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도 직원이 5명으로 해서 이제 총 이제 분소까지 하면 3개가 지금 저희가 나가 있고 저희 복지관까지 하면 총 4개가 이제 각각의 이름이 뭐 하나는 영천센터고 하나는 산척이고 산척센터. 그리고 이제 영천센터에 이제 옆에 이제 좀 개별적으로 이제 다른 단지이긴 하지만 그게 분소라고 해요. 영천 분소로 해가지고 총 어떻게 보면 뭐 크고 작고 하는 이제 센터들이 저희가 4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는 이제 보니까 여기 지역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남동탄, 중동탄, 북동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남동탄 쪽에는 저희가 이제 그 산책센터가 이제 거기서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오동은 이제 그게 이제 영천센터 저희가 이제 본관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4동하고 6동을 하거든요. 4동하고 6동을 저희가 이제 맡아서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고 산책센터는 7동, 8동을 이렇게 이제 2개 동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고 이제 오동은 오동만 왜냐면 오동이 지금 뭐 거기 1단지하고 2단지가 이제 영구임대가 있고 국민임대가 있거든요. 그 세대 수가 다 합치면 2,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그 세대 중심으로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오동에 관계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사업들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거점별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좀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복지관이 이제 동탄 사동에 있으니까 사동에 제일 비싼 땅에 복지관 왜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들도 좀 많이 바뀌었고 이제 왜냐면 오히려 이제 여기가 중심이 돼서 지역 자원을 이쪽으로 좀 이제 오게 하고 또 지역 자원들이 조금 더 어려운 지역에 갈 수 있게끔 지금 실질적으로 서부권이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려운 그 대상 분들이 대부분 분산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집결돼 있으니까 차라리 영구임대랑 국민임대 단지가 이제 생기게 됨으로써 거기에 이제 지금 집중돼서 이제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막 동탄 이신도시에 있다고 하면 뭐 되게 잘 사는 분들만 다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해질에는 실질적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다 합치면 4,100세대가 있어요. 저희가 관할하는 것만. 근데 저기 이제 치동천 복지관 거기는 4단지거든요. 거기는 이제 2,000세대가 돼요. 거기까지 합치면 6,100세대 정도가 실질적으로 동탄 2에 지금 임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하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요, 엄청 많습니다. 동탄 인구 자체도 많고 거의 뭐 화성시 뭐 거의 절반 가까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35단지도 이제 뭐 국민임대는 빨리빨리 차더라고요. 국민임대는 입주율이 한 8, 90% 정도 되고 영구임대는 이제 그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한 50% 정도 입주율은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는 이분들을 이제 좀 조직화해서 무조건 이제 이렇게 막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역량을 좀 강화해서 이분들이 이제 그 배운 거를 또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또 도움도 하고 자원봉사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이제 많이 저희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좀 가져야 그렇죠. 이제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칸막이들이 엄청 많이 쳐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디지털화 되면서 이게 이제 정보들은 많은 정보들은 유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보면 이 무리들이 이제 소통하시는 분들만 소통하게 되는 이런 이제 형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을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인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도 잊혀지게 되고 그렇죠. 여기만 이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외 아닌 소외가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시대에 가더라도 전환 시대에 가더라도 여기 소외된 분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일단 그분들에 대한 우리도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가 조금 이제 특화한 게 하나가 이제 뭐냐면 제가 올해 그 삼성전자하고 이제 나눔 공동 모금에서 이제 하는 그게 나눔과 꿈이 있거든요. 그 나눔과 꿈에서 저희가 이제 좀 공모가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거점별로 이제 저희가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이 학습 격차가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아이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뭐냐면 한 곳에 모이기가 좀 위험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행정복지센터 아니면 뭐 이영터 아니면 관리사무소 이런 데를 이제 신청자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3명 정도로 해서 그룹화해서 이제 뭐 이제 수학 강사를 파견을 해서 이제 여기서 가르치고 아이들 또 멘토링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또 여기서 이제 또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하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접근성이 되게 좋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학교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집에는 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어디 가려고 하면 멀어지면 얘네들은 교통을 이용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이제 우리가 1.5가 이제 뭐냐면 이제 시군 단위가 생기면 초등학교가 지어지면 이제 1.5km 이내에 이제 학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착안해가지고 우리 사이 1.5 뭐 이런 이제 느낌으로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한 여기에 있는 아동들이 와서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에 보면 심리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동들이. 그 아동들은 제가 1대1로 해서 그 가정으로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이제 그 학습 강사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애들은 그런 이제 전문 강사들이 가서 거기서 심리 치료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도 학습도 집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올해 계획하고 지금 이제 홍보도 하고 좀 하고 있거든요. 모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지금 이제 그거 이제 가정으로 가서 이제 1대1 멘토링하고 1대1 이제 학습하는 거는 지금 한 3명, 4명 정도 지금 하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효과도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관리가 안 되니까 영상은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여기를. 왜냐면 혹시나 그 안에서 이제 또 뭐 학대도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또 불미한 일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가 가는 데가 대부분 한부모 가정인 데가 있어요. 근데 한부모 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모가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서 아이를 학습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또 직원들이 그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거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강사분하고 보호자분 이제 동의를 얻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줌으로 하듯이 줌을 켜놔요. 예, 줌으로 켜놓으면 두 분이서 이제 예. 아동이랑 강사가 그냥 수업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하는 예. 거를 이제 하는다는 예, 하는 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제 영상이라고 하시길래 뭐 네. 어떤 건지 정확히 뭐 CCTV인지 CCTV 개념만 아니고 네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네. 그 사이에서 이제 아동이 이제 아까 그쵸. 얘기했던 심리적으로 불안한 예. 애들이 어떠한 행동을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네. 예. 온전히 그 찾아가는 선생님이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그 강사님도 조금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에 대한 이제 인권도 있고 하니까 더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 저희 나름대로 그냥 안전장치를 그렇죠. 맞습니다. 뭐 찾아가는 그 복지 수혜 대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안전이나 복지도 보장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도 이제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하성이 좀 친화 도시이기도 하고 여기 동탄 신도시가 지금 초등학생 인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많아서 그때 인구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취약한 아동들도 많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이제 산책센터, 뭐 영천센터도 우리가 방과 후 교실해서 돌봄 교실을 또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군데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가정에서 이제 좀 방치돼 있는 아이들이 여기 와서 이제 뭐 학습도 받고 뭐 다양한 진로 탐색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본적인 뭐 3대 사업은 계속해서 사례별로 쭉 저희가 뭐 3대 사업 하면 뭐 사례 관리하고 뭐 지역 조직화하고 뭐 이렇게 서비스 다 포함된 거긴 하죠. 한데 그 안에 모든 저희는 굳이 이렇게 막 구분하진 구분해서? 않거든요. 그냥 우리는 좀 세대별로 하는데 다만 이제 행정적으로는 구분해 놓죠. 이제 구분해 놓고 그러니까요. 지금 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 안에 이제 포함되게끔 하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뭐 종합사회복지관이 그렇잖아요. 이제 뭐냐면 뭐 한 세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동 세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종합이기 때문에. 종합이니까 뭐 우리가 뭐 중장년층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노인 세대도 하고 그리고 장애인 세대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각 센터별로 다 하거든요. 뭐 저기 이제 산책센터도 그렇고 영천센터도 그렇고 장애인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또 힐링 놀이터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뭘 만들고 휠체어 타고 뭐 전동 휠체어 타시고 오시거든요.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그런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가장 이제 뭐 하시고 싶은 거 어떤 거세요? 그럴 때 진짜 이게 코로나가 지금도 심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거리두기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이지 못하고 했으니까 어디 나들이 가고 싶다, 밖에 나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소규모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복지관이 아까 이제 아동 중심의 그런 사업들도 하지만 또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좀 강점이 네트워크 사업들이 강점이에요. 저희가 지역사회 그냥 노인복지관은 뭐 그 안에 있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심의 사업들을 많이 하는 반면 장애인복지관도 그렇고 이제 장애인복지관 치료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를 원래 이제 사회복지관이 처음 만들어진 게 사회복지관이고 한참 지나서 이제 노인복지가 만들어지고 장애인복지가 만들어진 거고 사회복지관의 태동도 이제 재가복지사업이 처음 시작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또 하나 이게 뭐냐면 지역 사회를 움직여야 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게 동탄 4동부터 8동까지 지역사회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있어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과장들이 관리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역별 중심에 같이 사업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예를 들면 5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단지가 많다 보니까 절기별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설날 뭐 떡국 나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버이날 뭐 행사 뭐 추석 뭐 행사 뭐 이런 절기별 행사 있을 때마다 동탄 5동 이제 협의체 위원분들을 하고 또 거기에 또 필요하면 자치회 그리고 동장님하고 다 같이 무조건 와서 이제 같이 키트 만들어 가지고 배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5동은 또 그런 이제 특화를 했고 6동은
저희가 이제 1인 나들이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작년에 1인 나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독거 어르신이랑 1인 세대 중에서 정말 우울감도 있고 진짜 외부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너무 심하니까 저희 직원 한 명, 이제 그 어르신이나 이제 1인 세대 한 분, 그리고 협의체 위원분들 두 분이 협의체 위원분들 돌아가면서 참석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명이서 차로 타고 이제 하성 시내 인근에 뭐 저기 왜냐면 이분들이 좀 그 몸이 이렇게 그렇죠.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멀리는 네, 못 가거든요. 다니시구나. 그래서 뭐 진짜 멀리 가면 궁평항이고요. 가까운데 요 인근에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갔다 오고 식사하고 이제 어르신들도 우리가 그 가는 지역 다 검색해가지고 물어보거든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어떤 거 드시고 싶냐 그러면 뭐 칼국수 먹고 싶다 하면 뭐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또 칼국수도 이제 우리가 식당에 가 근데 그 예산 얼마 들진 않아요. 전부 다 인력이 하는 거고 그리고 요 부분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후원 받아서 이제 후원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칠동은 이제 온라인 생신잔치 해가지고 1인 세대 중심의 생신자들을 저희가 다 이제 동 사무소에서 명단을 이제 제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개인정보 때문에 막 받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추천을 받아서 그 집에 가요. 그 집에 가면 저희 직원이 한두 명이 가거든요. 가면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딱 켜놔요. 그럼 이제 캡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들어오고 그 축하를 해준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도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연자를 섭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냐면 공연자들도 다 모일 필요 없잖아요. 그쵸. 고등학생 지난번에 보면 초등학생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집에서 기타를 쳐가지고 그것도 하는 경우도 근데 잘 못 쳐요. 잘 못 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같이 축하해주고 또 어떤 데는 고등학생 어떤 데 청년 자문사 단체에서 이제 뭐 그 우리 국악 있잖아요. 국악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진짜 그거 보고 울기도 하고 이제 사람이 그립다 뭐 이렇게 작년에 진짜 심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두가 와서 이 모니터 안에서 축하도 해드리고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이제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하고 왜냐면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우리도 이제 인폐도 하고 하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홍보를 해가 또 이분들 모집도 하고 해야 되니까 뭐 가서 우리가 15분 정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이 시간이 미리 다 세팅을 해놓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동탄 7동은 저희가 온라인 생신잔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동탄 이제 그 8동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페를 그게 행정복지센터 안에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 협의체 위원들 그리고 자치회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이제 뭐 경력 단절을 해서 뭐 이런 분들을 이제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바리스타 양성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직업 훈련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직업 하면서 실습장이나 마찬가지. 운영을 한 거예요. 그 협의체 위원들이 거기를. 그래서 모금된 게 한 얼마였지? 모금까지. 아직 정확하진 않은데 한 200만 원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도를 모금을 한 거를 저희한테 이제 전달을 하고 그럼 그 전달을 이제 8동 주민들 위해서 이제 8동에 이제 어려운 분들 계시니까 다시 재환은 하고 그거를 이제 또 같이 이제 우리가 뭘 만들어서 배달을 또 같이 나가서 배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동별로도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하고도 이거 다 거기 지역에 맞게끔 그러니까 현황의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아니 그래도 인근 다 동인데 이렇게 각각의 다른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 이제 잠깐 그런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보고 뭔가가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특화 그런 프로그램이네. 지역에 따라. 7동이 이제 조금 이제 임대 단지가 이제 있는 동이고 6동은 거의 없어요. 산업단 3단이 많아가지고 거기는
그 팔동 같은 경우 이제 조성되고 막 하다 보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도 이제 지금 사각지대 발굴이 잘 안 되고 있고. 소통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모금이라든지 후원 물품들을 많이 받으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한 7, 80%는 이 행정복지센터에다 공문을 다 보내거든요. 우리가 이제 쌀이 한 200포 왔으니 우리 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나눠드리고 싶다 각 동별로 그래서 추천을 해달라 하거든요. 그럼 그 명목으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자들의 이제 연락처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찾아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비대면 서비스다 보니까 문 앞에 딱 드리고 와서는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이라 해서 한 장짜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름도 있고 이분이 이제 어려운지 뭘 하는지 뭐 요즘에 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울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요. 근데 조사하다 보면 괜찮은 집들은 그냥 넘어가고 근데 이제 보면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방문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분하고 이제 양해를 구해서 한번 이제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을 해요. 방문해서 이제 이분하고 상담하면서 이분이 진짜 뭐 아니면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구나. 뭐 그래서 뭐 체납도 되고 뭐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뭐 모든 게 체납돼 있고 지금 퇴근 명령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이게 그럼 동에다가 의뢰하거든요. 이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근데 이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 돼요. 근데 왜냐면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완전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정부 시스템 안에서는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의뢰 두는 경우 많거든요. 저희는 다 조사해서 이분 진짜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모금을 해가지고 많게는 뭐 한 700, 800도 이제 해드린 적도 있고. 왜냐하면 그걸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니고 이분한테 계획을 세워서 6개월 동안 저희도 이제 동의서를 받아요. 이렇게 하는 대신 이제 그 당사자분도 왜냐면 본인이 이제 독립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서로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도 저희가 해주고 또 그런 케이스는 우리가 또 일자리를 또 알아봐주는 경우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냥 사례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게 저희가 보면 이제 뭐 지역 선대 기능이 실질적으로 이제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있거든요. 뭐 일하다 보면 지역 조직을 하는 담당자 내가 사례 관리인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왜냐면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지역 조직하다가 사례 관리자를 발견할 수도 있고 그럼 당연히 그렇게 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례 관리하면서 사례 관리 대상자를 우리가 이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역사회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힐링 놀이터라든지 이런 연계를 해줘요. 그러면 자기네들 그룹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 의지가 할 수 있고 이런 데서 이제 우울감도 해소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맞물려 가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쪽만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만 해소했다고 또 그분이 또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종합적으로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이제 대상자 층별로 뭐 나름 이제 세대별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아까는 사례 관리는 우리가 기본으로 이제 가져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사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례 관리 대상자들 중에서 뭐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적재적소에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례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사례 관리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뭐 의료적인 부분에서 이제 뭐가 있으면 이걸 해결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하고 그냥 있는다고 하면 말이 사례 관리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례 관리 회의를 하면 이제 의지를 표명을 제가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뭐 목표가 있고 좋은 이제 그게 있으면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끝나거든요. 대부분 어디서 많이 막히냐면 자원에서 많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연계 기간에 대한 거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예, 거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조현병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예. 우울감이 심한 분들은 예, 뭐 그건 병원 정신건강 연계돼야 되는 예, 예.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네. 이런데 이제 전문적으로 예. 뭐 알코올 중독 음. 센터 이런데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이제 가야지. 저희가 그쪽에 이제 뭐 정신부흥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을 이쪽으로 주 사례를 저희가 예. 주고 네. 이 사람이 우리 지역에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저희는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해드리고 예, 그렇죠. 그런 이렇게 부분들은 이제, 국제관이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통합 사례도 기관. 이제 하고 아무래도 이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지역적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요즘에는 최근 구상하는 것들은 이제 찾아가는 복지 쪽으로 대부분 네. 이제 뭐 코로나도 있긴 하지만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인원이 이제 복지사들이 이제 한정돼 있어도 먼저 이제는 집 앞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주긴 어려우니까 말 그대로 이제 찾아가서 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을 많이들 구축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역시나 좀 뭐 밀집이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구 대비를 생각을 하면 뭐 일단 한 곳에서 속된 말하게 몰빵을 할 수는 없고 지금처럼 말씀하신 게 이제 각 센터를 구축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최대한 할 수 있고 물론 필요한 거는 이제 본관에 와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이제 하나 또 이제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유일하게 복지관이 복합 건물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그 네. 동탄 노인복지관도 복합 건물. 네, 그렇죠. 동탄 예. 복합 건물에 있고. 예. 예. 있고. 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좀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공간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이제 이게 그 성격이 틀린 이제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 행정복지센터는 그래도 우리하고 좀 같이 연계를 해야 되는 연계가 부분이니까. 있어서 이제 뭐 예. 괜찮은데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수영장도 있거든요. 체육센터. 체육센터도 네. 있고 그리고 이제 로컬푸드도 있고. 그렇죠. 로컬푸드도 있고. 근데 뭔가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좀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여기 오기는 저는 복잡할 때 예. 그래도 이제 복지관은 괜찮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사실 좀 연계되는 기관들끼리 이렇게 서로 모여 있으면 오히려 지금 타 지역에 이제 일부러 행정복지센터나 뭐 지역사회복지 찾아가지 않아도 같이 그 인근에 있으면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잖아요. 뭐 행정복지센터하고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계속해서 연계해야 되니까요. 해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너무 많은 단체가 5개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은 제가 이렇게 네. 공중에서 뭐 사진으로만 봤지만 이렇게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닌데 지금 큰 보면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여기가 실제로 여기가 이제 복지동이에요. 동으로 따지면 3개 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복지동인데 여기가 한 600평 정도 돼요. 그게 얼마 크진 않죠. 그러니까요. 크진 않는데 이제 뭐냐면 이게 이용 계층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적인 측면도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좀 관리 측면이 그렇죠. 또 아무래도 복지관은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안이나 관리가 좀 필요한 저희는 부분인데 이제 복지의 성격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로컬푸드는 그냥 이제 생활문화 뭐 그런 쪽이니까 그런 쪽이니까 이제 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뭐 여기가 있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제 뭐 로컬푸드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는 다 재단법인이 하지 어쨌든 출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제 왜냐면 저희가 임대 단지들 전부 다 외곽에 있어요. 근데 그쪽 가보면 거기가 이제 좀 이러한 이제 그 마트라든지 이런 데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긴 어려워요. 또 거기 분들이 또 뭐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로컬 푸드가 그 대신 여기 있으면 이익은 많이 나죠. 그렇죠. 이익은 많이 입장에서는 나는데 그렇긴 이제 하긴 실질적으로 한데. 여기가 또 싸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저도 이용하고 왜냐하면 여기 오면 이제 그 도매 관리 이제 이게 예. 없으니까 완전 직송이니까 또 화장실 또 관리하는 데도 있고 예, 다른 데에 그러니까 비해서 싼데 싸고 신선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싸고 그렇죠. 좀 그거를 질 좋은 이 거를 도심권에서는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그걸 좀 해주면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재질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드시지 어떤 않을까. 일단. 그런 혜택보다도 일단은 네. 수익성에서 일단은 보니까 네.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수익이 그 제가 그냥 듣기로는 이제 한 6개인가 이래 있다 하더라고요. 네. 로컬푸드가. 네네. 그거 다 합쳐도 여기 수익은 못 따라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많다는 거죠. 예. 수요도 많고 네. 인원 뭐지 그 구매자들도 많고 네. 하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가보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이제 인터뷰하면 네. 그 영구임대 이제 네. 1인 세대 독거 어르신들이 왔다가 다시 이사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왔다가 인대 너무 불편해가지고. 예. 요 뭐 어디가 장보러 가는 것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이제 뭘 사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거니까 좀 입지가 괜찮은 데다가 좀 해서 이제 왜냐면 뭐 전부 다 아파트 단지니까 일반 분들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도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살 수 있는 이런 위치에다 좀 그걸 하면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여기 공간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그냥 변신해서 이제 뭐 그쵸. 해드리면 되니까. 종합복지관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지금 동탄 올림만 지금 단독 건물이 없고 지금 복합 건물로 있고 이제 조만간에 이제 저희 북부복지관 해서 동탄 위쪽에도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뭐 동탄 쪽이야 행정기관 들어갈 자리도 없어갖고 지금 한참 애먹는 그런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행정기관이든 복지관 관련된 그런 건물들은 사실은 단기에 끝날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종합적인 말 그대로 이렇게 대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동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같이 있어서 좋은 면도 있긴 하지만 또 그 외에 다른 거하고는 조금 부딪히지 않는 그거 지역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주민들은 있습니다. 좋아하죠. 뭐 여기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얻을 수 있고 뭐 하니까 이제 괜찮은데 저는 그냥 뭐 여기가 이게 나쁘다 좋다는 것보다는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저쪽에 이제 우리가 분간 사업을 이제 하고 그쪽에 이제 좀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냥 뭐 장애인분들 아니면 거기에 이제 독거 어르신들 뭐 이런 분들 얘기해 보면 어떤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뭐 시장 부르러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냥 뭐 로컬푸드 그냥 거기 목 좋은데 하나 딱 해가지고 일반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분들도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면 좀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죠. 근데 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좀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복지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 두 번째 뭐 이렇게 제목에 넣긴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디서 얘기하겠습니다. 위스탁 그거 솔직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하면 이제 위스탁 받는 입장에서 시에다 뭐 딱히 이렇게 뭐 어필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도 이제 조심스럽긴 하죠. 직원들하고는 간단히 얘기하긴 하지만 제 생각인 거죠. 이걸 뭐 어떤 왜냐하면 이거를 뭐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이걸 그렇다고 뭐 이게 되게 큰 거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거를 입고 그쪽에 하나 생기면 모를까 이거를 뭐 옮겨달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이게 뭐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하니까 뭐 쉽지는 않죠. 차라리 복지관 건물이 하나 있었으면 뭐 저는 이제 솔직히 막 그런 생각은 들진 않고요. 이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지 않은. 뭐 도움이네요.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차피 컨셉은 거점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제 그렇죠. 다만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여기 본관은 이제 누구나 이제 좀 강당도 있으니까 좀 큰 행사할 땐 다 여기서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하고 여기도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기본적인 이제 문화 교육 사업들도 하니까 이 공간들도 동아리 사업들도 하거든요. 이런 건 일반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오픈을 해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옆에도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가 제가 또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 이용자들도 위에 프로그램실을 쓰긴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해봤고. 내용 중에 그 했다가 지금 나중에 이제 메모만 해놨지만 관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요?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어떤 복지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부분들 뭐 철학이라 그럴까? 철학이면 철학이라 할까? 그래도 아무래도 이쪽에 몸담고 계시니까 나름 철학은 저희가 이제 미션 보면 이제 늘 당신 곁에 함께합니다.
그게 이제 좀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기본적인 예. 이제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인식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주민들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이 느꼈을 때 365일 이제 우리 복지관이 이제 함께 한다는 그런 체감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근데 되게 거대하죠. 근데 아니죠. 거의 국가도 이제 할 수 없는 건데. 예, 이거는 뭐 어쨌든 그 권역별로 있는 복지관들은 이제 쉽게 이제 바운다리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라도 그런 만족감을 느끼시면 그건 본연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도움을 받아서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도움을 줘서 체감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미션을 기반으로 이제 비전도 저희가 함께 찾아가고 함께 도움을 드리고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동탄 이신 도시거든요. 근데 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냥 함께 찾아간다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사각지대를 좀 발굴하자. 어려운 분들을 좀 찾아보자. 함께. 함께 찾아볼. 그 이게 뭐냐면 지역사회 연계해서 바로 이웃집에 있는 분들의 관심을 좀 가져야. 우리 이웃집에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없으면 모르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함께 관심을 갖고 함께 어울리는 게 지금 너무 없어져서 아무래도 이제 도심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더 하잖아요. 아무래도 심하죠. 서부 쪽이나 노원쪽 그쪽에는 지역별 그래도 너무 강해서 그렇긴 하지만 지역별 그 특성에도 꽉꽉 묻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덜한데 맞습니다. 아무래도 도심권에서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함께 찾아가고 함께 어울리고 발굴을 해야 된다. 어려운 분들을 우리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뭐 우리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의뢰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빨리 이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소위 당사자들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많죠. 이제 제도만 잘 알고 했으면 이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살지도 않아 됐는데 그런 것들 너무 무지하니까 우리들이 그런 부분 그런 분들 찾아보자. 왜냐하면 기존 생활수급자들은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관리가 돼요. 뭐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이제 수급비가 나가고 이분들이 지속적인 관리가 되니까. 근데 그 외에 이제 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별걸 안 되신 분들이.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제 다 기준이 있는데 이게 뭐 기준 생활수급자 신청에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못 찾거든요. 공무원들도 못 찾아요. 할 수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도움을 드리자는 것도 그냥 우리 복지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복지센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도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단체들을 이제 조직화를 해서 도움도 같이 이제 드리러 가는 그런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동탄 이신 도시가 다 좀 어우러지는 이제 동탄 이신 도시가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의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가지고 가야 될 우리의 좀 사명감 같은 부분으로. 왜냐면 직원들한테 계속 이런 부분들 강조를 해줘야 이제 직원들 마인드 그런 자체가 것들 가지고 있고 이제 하거든요. 쉽지는 않죠. 이게 뭐 복지 자체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만족시킬 수 없어서 늘 뭐 당신 곁에 함께 한다는 것도 수혜자뿐만 아니라 도움을 드리는 분들도 이제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도 이런 걸 느낄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같이 우리 지역에 이제 함께하는 이제 이런 이제 뭐 마을 공동체 같은 느낌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원래 그게 그런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삶인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코로나가 2년이었잖아요. 엄청난 많은 걸 바꿨어요. 많이 바꿨어요. 저희도 지금 지역 조직화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만 해도 좀 많이 조직도 했고 그런 단체들이 많고 모임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난 뒤에 있는 모임마저도 다 깨졌거든요.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단체까지 다 해체 아닌 해체가 돼버린 상황이니까요. 왜냐면 이제 모임을 또 할 수가 없는 게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고 이분들을 모임도 안 되고 현장 나가는 것도 어렵고 오시는 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그 오면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들 이제 제가 와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자주 만나니까 자주 계속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몇 번씩 왔어도 담당자는
한 번 봐서 모르겠고 네. 근데 여러 번 와서 조금 얼굴하고 하다못해 맞습니다. 대화라도 나눠야 이제 네, 소통하고 그러는데 네. 저희도 이제 사실 소통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일일이 다 사실 복지관들 수시고 보내고자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사실 이제 지역 신문이든 언론사들 이제 기본 기사 이렇게 하는 그 재료들이 이렇게 보도 자료 오는 거, 그다음에 소식 전해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찾아서 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홍보면에 있어서. 그래서 뭐 저는 좀 이렇게 나중에 이게 지금 뭐 초기라서 좀 그렇긴 하고 이제 한 뭐 올해 뭐 중순 정도에는 이제 이렇게 복지관별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중요한데 복지관 안에 이제 사업 정도를 이제 뭐 하나를 이제 좀 테마로 해서 기획 취재처럼 해서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저는 이제 왜냐면 예, 그러면 제가 그런 거에 이제 복지관별로 이제 법인이 다 틀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사회복지법에는 그 기본 사업들을 하는데 나머지 또 저 여러 군데 보지만은 좀 독특하게 하는데도 각각이 다 다르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이제 지역 정서나 그런 걸 맞으면 같이 공유해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 부분이겠다. 물론 이제 서로도 중간중간 어떤 협력하거나 소통은 하시겠지만 이게 왜냐면 똑같은 화성 시민인데 누구는 좋은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제 그런 게 비치지 않을까. 복지관별로의 사업이니까는. 왜 이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긴 하거든요. 참 애매하긴 해요. 이제 서부권하고 저희하고 또 지역적인 부분들이 좀 풀리기도 하고 그게 또 너무 이제 하니까 저도 그게 이제 우정석 관장님 이제 한 번씩 뵙고 하면 그게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또 사례 관리 한번 이제 한 케이스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간다는 거예요. 멀기도 하고 지역이 바운더리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뭐 농번기 때는 이분이 이제 어디 좀 뭐 본인 이제 어디 마실 어디 가서 조금 이제 뭐 소일거리 하러 가면 이분 찾으러 가는 것도 일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집에 없으면 이분이 좀 건강하신지 뭐 잘 살고 계신지 이걸 모르니까 이제 이분 찾아가 들고 또 다니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긴 하죠. 복지관에서 차량 운영을 하나요? 저희 하죠. 하고요. 차량도 차량 운행이라는 거는 하진 않고요. 저희가 이제 그냥 뭐 사례 관리라든지 어떤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서부 쪽이나 아직 그 노인복지관 뭐 그런 데 쪽에서 일단은 거리상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버스 전체를 그런 용역을 줘갖고 계속해서 하시더라고요. 저기 동탄 노인복지관은 동탄 노인복지관 그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저도 이 지역적인 특성입니다. 뭐 조례인가 하여튼 이게 좀 그게 있더라고. 이게 학원에 대한 뭐 그건가 어디 법에 보면 차량 이제 이걸 셔틀을 하는 것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종합사회복지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래울도 한참 그게 좀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동탄 노인복지관은 이게 이제 그게 노인에 대한 거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능은 하거든요. 셔틀이.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런 건 아니에요.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희는 이제 운영은 하진 않고. 복지관에 조금 뭐 이제 운영에 대한 조금 어려운 점이라 될까? 왜냐하면 복지관이 어려우면 사실은 화성 시민이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겠지만 어려움이죠. 제약을 받거나 뭐 그런 거. 제약을 또 이제 제가 치동천에서 부장으로 처음에 있었거든요. 여기 그러셨어요? 동탄 이 신도시가 그때는 사동밖에 없었어요. 제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6년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 관장님 그때도 관장님이셨나요? 그때 이순 관장님 한번 갔었거든요. 이제 그분들도 아마 생뚱맞긴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지역신문 기자가 와갖고 이제 탐방 얘기 그런 거 하니까 이제 급하게 그냥 관장님하고 담당한테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6월 그 관장님이 6월 말 이제 퇴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제가 이제 좀 2016 몇 년도지 생각이 안 나요. 사실 제가 한 6년 지금 여기 2019년에 왔거든요. 거기가 2016년 쪽에서 여기는 올림이 2019년 2월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달 하면 이제 만 3년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동탄 20부지는 이 바뀌는 걸 제가 다 봐왔거든요. 이 성장 시작부터 바뀌는 거 다 봐왔고 예전에 뭐 동탄 사동 예전에 뭐죠 판넬 거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저쪽 끝에서 그때 있을 때부터 이제 다 저는 봐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뭐 여긴 지침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지침이 좀 많다 뭐 이렇게 조금 지침이라면 어디서 내려오는 지침? 이제 하성시 시에서 그 예산 지침도 있고 예산 뭐 지침, 사무 출람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저도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오히려 뭐 또 그래 뭐 우리가 이제 요거 범위 내에서만 이제 우리가 좀 하지 말자. 뭐 시에서 이걸 이제 이걸 이제 뭐 도덕적인 부분으로 또 연결시키니까 이렇게 되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그냥. 근태 같은 거 그런 거. 저는 좀 근태는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태는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노동하고 아니 이제 근태 아닌 근태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의도는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아무튼 이제 시의원들이 누가 감사 때 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아무래도 뭐 매뉴얼 따라 이렇게 복지관 상황이 또 정확히 말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뭐 그것도 있고 제가 장단점이 있어요. 여기가 딱 이제 뭐냐면 여기가 이제 사업 수익금은 시에다 반납을 하거든요. 모든 사업 수익 통장에 들어오는 거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비를 보존을 받아요. 이제 보조금으로. 근데 이제 실제로 성남이나 우리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는 용인의 인근에 있는 복지관들은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사업 수익금을 그냥 사업비로 써요. 뭐 그게 당해든 다음 연도든 쓸 수 그 예산 외에 별개 그 예산으로 해갖고 복지관 사업 수익으로 예산. 해서 이 사업 수익금으로 취약계층들 도와주는 이런 사업비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산 비율이 보조금 비율이 다른 시보다 저희가 높긴 해요. 그 반납한 게 많으니까 반납을 하고 새로 받으니까. 그게 솔직히 또이긴 한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되게 많이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긴 해요. 예산을 많이 받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그 전년도에 불려서 반납을 해가지고 예산 받은 거 외에 불려서 이렇게 한 거니까. 받는 거니까 다른 데 사업 수익금을 사업비로 쓰는 거랑 비슷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때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 사업 이런 데 가면 인터뷰 하잖아요. 화성은 뭐 예산 많이 준다고 소문나는데 이거 왜 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설명을 해요. 이렇게 다 반납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옳다 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복지관의 운영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그게 딱 있어요. 뭐냐면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 남는 부분은 미리 눈에 보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하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하면 어찌됐든 기본 보조금 사업비는 지원을 해주니까. 기본에다가 이제 반납 그러면 우리가 사업 이제 예를 들어가 사업 수입이 막 줄어들고 막 이런 경우 이제 코로나 때 사업 수입 엄청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도 일정 부분 보존을 해줘요. 보조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건 있어요. 이게 장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반납하고 보존하는 거에 있어서는. 장점이긴 한데. 그렇긴 하죠. 뭐 어찌됐든 이제 뭐 수익금이 이제 우리가 작게 이제 뭐 내더라도 기본은 기본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시에서 이제 이게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주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장점이긴 해요.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거. 근데 이제 보조금도 그렇고 뭐 다 비슷하긴 한데 이제 사업비 쓰는 게 쉽지는 않죠.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그런 예산 지침도 많이 따라야 되고 그런 걸 따라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또 우리가 너무 또 안일하게 또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이제 사업 수입을 하다 보면 사업 수입이 주원인 주대문이 교육 사업이 교육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뭐 잘 되나 안 되나 어쨌든 뭐 예를 들어 잘하면 이제 200만 원 반납할 수 있는데 뭐 못해도 100만 원 반납하고 그 다음날 보조 사업들은 동일하게 받는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뭐냐면 나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태해질 수 있다. 그런 것. 달란트 비유처럼. 네, 그래서 네, 저는 더 남기는 거.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하성시가 이제 재정 자립도가 높고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어느 순간 되면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보조금이 사업비가 지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때 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후원금 개발 사업들도 좀 많이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공모 사업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따고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좀 자생력을 좀 키우자 이런 모토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보니까는 이제 그 또 나름 그 사업이랄까 이제 그 알리는 것 중에 뭐 홈페이지 그런 거 이용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SNS나 인터넷 기반 거에서 네. 많이 또 홍보하고 또 많이 그걸 또 알리고 있으시더라고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제가 홈페이지가 블로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물질에 비하면. 그게 좀 서치가 잘 되고 이제 맞아. 기업들이 이제 보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빨리 좀 서치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후원 관련한 것들도 도움 좀 되고 왜냐면 이제 기업들도 이제 자기네들 어디 좀 해줘야 될까 뭐 이렇게 서치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블로그는 그런 게 기반이 돼 있으니까 검색이 잘 되고 또 보기도 좋고 또 핸드폰 상에서도 이제 뭐 보기도 괜찮고 하니까 유독 이거는 전체 복지관을 통틀어서라도 유독 SNS나 인터넷 기반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는 작업자들이.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 채널도 이제 뭐 지금 가입 인원 4,000명 정도 뭐 이래 되거든요. 뭐 거기 이제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홍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복지관이 여기 있는 것들도 알려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알려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우리의 기본 사업들이거든요. 근데 알려주지는 않고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러면 우리가 직무유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옛날처럼 문제는 이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벽보도 하고 어디가 현수막 마케팅. 근데 지금 현수막 하면 그 다음날 되면 없어져요. 다 떼가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특히 여기는 더 심하거든요. 아직 서부 쪽에는 뭔 일 있을 때마다 현수막 많이 걸리는데 잘 안 뛰게 사회단체들이 하면 안 뛰긴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뭐 누구 아들 어디 뭐 들어갔다 그런 것까지 보시니까는 참 정서가 많이 달라요. 여기는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런 이제 뭐 나름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려고 하고 올해 저희가 이제 뭐 메타버스도 3월 초 이제 오픈하거든요. 그때 제가 개관식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제가 3월에? 초청자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동 학습 격차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이제 공동 모금에 이제 우리가 아까 나눔과 꿈에서 이제 한 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만나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러한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 학습도 하고 그리고 대학 청년들 해서 이제 청년들도 지금 모집이 거의 다 끝났다 하더라고요. 걔네들하고 얘네들 멘토링도 이어주고 멘토링하고 강사 모집 강사들도 이 안에서도 학습도 할 수 있고 학습은 이제 만나서 하겠지만 코로나가 많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 이제 가상의 공간에서도 하고 그 아이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학습을 출발을 했는데 야, 이렇게 이제 좋게 만들어 놓으면 뭐 우리만 쓰지 말고 그냥 이것도 대관하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프로그램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관 신청하면 이제 비밀번호만 부여하면 그분들 들어와서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 이제 수업도 자기네들끼리 뭐 화상으로 회의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 테이블 딱 앉으니까 서로가 딱 링크가 돼가지고 다 뜨더라고 이게. 그래서 서로가 이제 화상으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비슷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이제 그러니까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들 이제 아이디어만 부여해서 하는 것들 사실은 민간 업체에서 학습지 관련된 그런 민간 업체에서 한 5, 6년 전부터 아마 사실 시도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일반화되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절실히 필요한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시스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실제 저희가 이제 막 3D 뭐 그 정도는 아닌데 2.5D 정도거든요. 2.5D 정도인데 이제 이게 보니까 기능들도 많고
이게 그 안에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뭐냐면 뭐 우리 게임도 많이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지역 주민들도 와서 그냥 게임 뭐 활용해도 되고 뭐 어찌됐든 제가 이걸 좀 활성화가 되면 여기 안에서 저희가 하나의 이제 소통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지역 조직화도 하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것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낮에 이렇게 참석 뭐 어디 모여라고 하면 못 오시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뭐 회의 뭐 한 20분, 30분 하는 거는 그냥 어디 본인 회사에서 잠깐 이제 이렇게 해서 도와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좀 이 안에서라도 우리가 좀 조직화를 해가지고 사람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올해 저희도 처음이라 이거는 장기적인 목적은 이제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들 중심의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위주로 하고 이제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이제 여기 시를 이제 대강도 있고 뭐 전체 뭐 대강당도 있거든요. 대강당은 100명까지는 들어올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이제 이엠터들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 원래는 이제 취지가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엠터가 사실 학교와 연계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제 특화에 맞는 지역별로 특화에 맞는 거를 대관하거나 생활금 하는 거는 이제 아예 코로나 때문에 동탄 목동은 이제 오픈하자마자 이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예 다른 데도 뭐 시스템을 가서 처음에 봤는데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방향이 자꾸 대관하는 쪽으로 조금 최근에도 현수막 많이 걸어붙이긴 하는데 이음터 공간을 대관한다 뭐 아예 오픈하고 있더라고. 원래는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 사회 그거였는데 근데 다 여기는 이음터가 다 특화됐더라고요. 네, 뭐 특화돼 있어요. 지역 뭐 미술, 뭐 천단, 음악, 뭐 여기가 공연, ICT 기반, 뭐 ICT 기반 이런 거고 그런 목적으로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예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니까는 이거 논란이 있긴 하죠. 야, 이거를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학교별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음터가 이제 뭐 동탄 화성만 있는 거니까 다른 데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뭐 학교랑 이제 이렇게 어떻게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랑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이제 저쪽으로 보면 이제 동탄에는 이제 세솔동에 하나 이렇게 한 거. 이젠 더 안 한다고 하시긴 하시던데. 예, 이제 하나 최근에 한 거까지만 하고 더 할 만한 어떤 타당성도 없고 아무래도 효과성이 이렇게 크게 지금 드러난 게 없는 거예요. 네, 없죠. 아니 사실 기대를 많이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집 앞에서 뭐 하는 거 못 하고 학생들도 나름 뭐 여가나 취미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실 학생들이 거의 그 사이클이 똑같잖아. 학교, 학원, 집 뭐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쪽으로 개인의 어떤 역량을 하기 위해서 어디 찾아가고 하는 거는 대부분 학원을 가지 또 이음터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제 일부분이니까 또 그거를 위해서 만들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비용이나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 사용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관리 자체도 지금 그 인재 육성 재단으로 돼 있긴 하지만 또 각각의 센터별로 센터장이 있는데 아무런 권한은 없고 이제 이음터가 중심 인재 육성 재단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버리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게 이음터들이 전부 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상으로 뭐 활동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거 그런 것들 하는 거 이거는 원래 목적과 취지에 안 맞는 사업인데 뭐 지금 시국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이게 너무 동네 문화의 집처럼 이렇게 이용돼. 그러니까 이제 문화센터 좀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아직 이제 그것까지에 대한 제가 이제 뭐 논평이나 기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음터 목동 이음터 센터장님도 계속 초기 때부터 봐서 알긴 하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 취지 좋긴 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네, 그런 부분도 없잖아.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업을 못하니까 그냥 대관하는 걸로 이렇게 여기저기 현수막 붙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되게 이제 왜냐면 또 공실률 때문에 또 공실을 또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인원까지 투입이 됐고 뭐 인재 육성 재단 인원을 투입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물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뭐 사업 뭐 예산 갖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안 당할 수는 없죠. 다른 거를 시대에 맞춰서 코로나면 코로나에 맞춰서 그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님들의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음도. 센터장이 권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 그 인재육성재단에 다 소속돼 있으니까 모든 컨트롤 타워가 거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목동 이음도 그 센터장님도 다른 데 아직도 같이 겸임해서 또 센터장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이음터는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긴 해요. 그러네요. 시장님도 많이 좀 그 열심히 추진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많이 예. 한 30분 생각했는데 나머지는 좀 준비해 주시면 정리하고 네. 마지막으로 그냥 혹시 시나 이건 뭐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시나 또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당부에만 복지관을 바라보시면 아무래도 관심이지 않을까. 아까 관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장상인데 이제 그 복지관도 그렇고 저는 좀 행정복지센터도 다 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데서 복지 쪽으로 해갖고 특화시켰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역 주민이 좀 그 이웃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많이 가지게끔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도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이제 지역 주민들도 좀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에 이렇게 좀 칸막이들이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이제 이 칸막이들을 투명 칸막이를 좀 바꿔서 이제 주변에 옆집을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들도 우리가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 좀 이제 이웃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나 뭐 행정복지센터에 좀 의뢰를 하고 하면 저희들이 또 바로 이제 또 그분들에 같이 또 연계할 수 해서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좀 제가 생각하는 그 복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뭐 복지관 저희가 정규 인력이 19명이에요. 저희 복지관 정규 인력이 19명인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하지가 인원이 직원이 몇 분이냐고 한번 물어보긴 하거든요. 정규 인력이 19명이고 계약직이 이제 3명인데 계약직은 이제 파트타임이라 19명, 3명? 이제 조리사 뭐 아니 전체 센터까지 했어요? 다 해서 19명. 더 열악하네 인력적인. 근데 제가 이제 뭐 시에서 이제 더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조금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초기 단계고 지금 우리가 하다가 정말 필요하면 그때마다 그냥 지원이나 해달라. 지금은 우리가 최소 인력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겠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근데 저는 이제 부담이 되는 게 막 초기부터 뭐 많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막상 이제 시작이 이게 없으면 그게 지금 되니까. 말씀하신 의도가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하다가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시에다가. 근데 시에서도 뭐 좋아하죠 이제. 시는 누구? 지금 또 바뀌었죠. 지금은 이제 또 과가 어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또 좀 복지정책과도 많이 전폭적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 아무래도 지금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도 있고 복지 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뭐 국가 분위기가. 그래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뭐 그 과장 지금 현재 주무부서 과장님도 뭐 항상 뭐 긍정적이고 뭐 좀 이렇게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은 저는 좀 원활하게 좀 뭐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또 되게 바쁘긴 해요. 또 거기서 이제 복지정책과 복지국의 복지정책과에서 또 복지정책팀이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주무부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봐도 한두 군데 이렇게 복지관 뭐 정책이나 복지 정책 세우는데도 머리 아플 텐데 지금 화성시 관내 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주무부 팀이 가장 바빠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는 게 좀 쉽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직원 뭐 우리 뭐 부장도 실무자들도 소통하는데 뭐 이렇게 이제 뭐 나쁘진 않다.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뭐 한 지금 4년 정도 됐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좀 경계선이 나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든 받아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지금 상황은 저는 뭐 시가 뭐 저는 좀 협조적이에요.
나중에는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한 몇 년 지나고 다시 인터뷰하면 그때 예. 대해서 제가 또 다르게 또 얘기할 사람이 수도 바뀌니까. 있고. 예. 그런 부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적인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저는 이제 하승 씨가 그래도 이제 그런 네. 명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 명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지원해 주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명분이 뭐냐면 분간 사업장 할 때마다 분간 사업장 저기 네. 개수하고 여기 예, 개수할 때마다 예. 우리가 요청한 예산들은 다 확보를 해주셨거든요. 음. 뭐 삭감도 없고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좀 만족하고 있고 왜냐하면 시도 그만큼 네네.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올리는 거에 대해서 네. 다 필요하다고 인지를 하고 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괜찮은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네. 저희들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네.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일단 의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네.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뭐 저도 뭐 서울에서도 일도 해보고 네. 성남에서도 일을 해보고 이제 네. 화성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면 조금 이제 이제 행정 자체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네. 뭐 서울 같은 게 되게 크고 네. 이제 서울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관리적인 측면이 그냥 뭐 매뉴얼 내려주고 네. 그냥 이제 지도 점검하고 네. 그냥 그게 이제 좀 관리적인 측면이 좀 강하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예. 있고 뭐 성남도 이제 조금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화성은 조금 이제 타이트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서로가 처음에 왜냐하면 좀 저는 이해가 되는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예, 맞아요. 갑자기 이제 예. 화성이 복지관이 5개, 10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부분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네. 신입 공무원도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안 접해본 그런 그 일들이 있으니까 거의 매뉴얼대로밖에 지금 못해요. 매년 이제 공무원들 교육은 그렇죠. 받고 역량 교육 네. 받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원수가 늘어나고 자리가 계속 바뀌니까 매뉴얼대로 밖에 못 하더라고요. 네. 현장하고 소통하기보다도 일단 본인들이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매뉴얼밖에 이렇게 못하지 않나. 네. 못한다기보다도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예, 그러니까 듣고 저도 있더라고요. 뭐 서울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성남도 이미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성남 복지관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죠. 100만이 안 돼요. 거기도 예. 98만인가? 그래 특례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되죠. 근데 거기도 이제 종합사회복지관만 10개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애초에 이제 지금 9개인가 그래요. 네. 애초에 이제 그 장기 뭐 10년 뭐 장기 계획할 때 아예 이제 10년에 한 개씩 이제 만들겠다고 지역별로 네. 10만 명에 예. 하나 종합복지관이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못 쓰셨는데 이제 그런 기조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고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으로 하면 저희의 한 2배 이상은 되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성남.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이제 된 거고 여기는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확대되고 이제 복지관도 네. 이제 보면은 중간중간 2, 3년마다 이렇게 한 개씩 생기고 확장하고 지금 맞습니다. 그런 단계니까요. 거기다 이제 그러니까 노인과 장애인 또 계속 나누다 보니까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자칫한 방만한 운영도 될 수 있겠다.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는 거는 뭐 저도 이건 좀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타이트하게 가져간다는 의미는 어떤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산 지침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을 것들을 철저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규제하는 것도 나는 일정 부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위스탁이기 때문에. 성남시는 이런 게 잘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성장하니까 뭔가 이제 기준을 좀 마련선이 있어서 그래서 뭐 나름 이제 성장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좀 지금 가도해지면 좀 문제이긴 현장하고 하지만 소통만 잘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문제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일정한 이제 어떠한 이제 규칙 이런 부분들은 나는 이제 좀 시에서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옆 동네에 있는 둥탄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아니면 나래일 종합복지관도 있고 저희도 그렇고 이게 다 다르면 이건 또 안 먹거든요.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허용되고 우린 또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이제는 이러한 이제 10개 복지관이 균일하게 조금 어떠한 기준선을 좀 필요선이 있겠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복지관은 다른 뭐 그 건축 그런 인허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규정을 대는 것보다도 복지관은 사실 그런 규정보다도 이랬든 사실은 복지관이
그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곧바로 그 시민들의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기준된 그런 표준된 그런 건 있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서로 이렇게 특화 프로그램 하는 것도 아 이건 저쪽 지역에서 하면 좋은데 그런 드린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이게 제가 처음에 동탄노인복지관을 이제 무작정 또 찾아갔던 것도 사실은 제가 본 게 치매 관련 그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초기 때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병원 쪽과 이제 연력 연결돼서 그랬지만 저도 이제 한때도 그거와 관련된 좀 공부를 해갖고 되게 화성에 와서 치매 안심센터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은 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도 같이 활용해서 어차피 이거는 시장님 어머니도 이게 치매라고 네네 그러시니까 초기 때부터 그러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책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모든 게 치매 관련 정책은 이제 문재인 정부 그러고 나서 중앙 정부 통제를 받더라고요. 뭐 프로그램을 하나 해도 허가받은 거 해야 되고 치매 이제 그 중앙 치매 센터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경기도는 성남의 판교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병원에서 많이 위탁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센터장에 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하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노인복지관은 이제 실제 노인복지관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치매 거죠.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 없고요. 예, 없죠. 없고 이제 치매 예방 쪽으로 예방 쪽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하는데 예. 이제 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느냐의 이제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치매는 일단은 뭐 걸리면은 사실은 대책 없는 거고 이제 예방이 중요한 거긴 하니까. 저도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7년을 일을 했었거든요. 어디서? 분당 노인복지관도 했었고 그러셨구나. 강남에 있는 강남 노인복지관 거기서도 이제 이쪽 관련 분야에서 한 몇 년 정도? 제가 20년 많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유 연세가 유람스럽지만 용띠 76년 용띠 네네. 올해 이제 7인데 만으로 하면 뭐 만 네네. 6이죠. 그러시구나. 네 유일하게 좀 젊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복지관 제가 임대 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종합사회 복지관. 그때만 관장님 저희 관장님 3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분 최연소 관장이라 정도였으니까. 관장님 대학 졸업하고 바로 투입되셨네요 거의. 예, 제가 이제 조기 취업도 했고 그때는 저희 때는 조기 취업도 좀 많이 할 때였거든요. 신면님 뭐 군대 갔다 오고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 바로 그냥 투입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뭐 하기도 했고 시작을 또 취업을 또 빨리 하고 한 번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7년, 6년 계속 뭐 일을 하고 또 제가 처음에 했던 이제 그 법인도 뭐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노인 요양시설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제가 뭐 그런 데도 한 번씩 또 일을 해본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장애인 쪽이 조금 이제 제가 좀 약하긴 하죠. 장애인 시설 쪽은 뭐 주간보호 정도는 오픈하고 뭐 이런 건 해봤는데 뭐 직접적으로 제가 이제 서비스를 뭐 이렇게 좀 기획하고 해본 적이 없어서 좀 주간보호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장한테 거의 뭐 제가 좀 많이 이제 좀 신뢰를 하고 이제 좀 여기까지 하고 이제